안녕하세요. TV 똥덩이 민노필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에듀케이션 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제 진짜로 그 자폐 아이들은 왜 세상과 단절돼 보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슬라이드는 제가 인제 세미나를 하려고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제 뭐 제목은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과 다른데, 제가 이 슬라이드를 올려 놓은 이유는 제목 때문에 올려 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물고기 그림 때문에 올려 놨습니다. 이 그림은 제 아들이 인제 직접 그린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템플 그랜딘 박사의 그 이야기를 제가 아마 예전에 저희 자폐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TV 똥똥이 요거는 다른 편이죠. 거기에서 아마 그 이야기를 다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템플 그랜딘 박사가 제가 인제 시작한 게 인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였으니까요.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그림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영상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했고, 하지만 막연하게 일단 생각은 다르다. 그렇다면은 일단 생각이 그림이랑과 글은 다르니까 그럼 그림과 글을 연결을 시키자. 뭐 그림과 언어를 연결을 시키자. 그래 가지고 일단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 가지고선 진행해 온 세월이 10 년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이제 뭐를 했냐면은 두뇌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를 그거를 단계별로 이렇게 쭉 찾아 보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인제 감정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그다음에 감정보다는 쪼끔 한 단계 발달된 그런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 그리고 여기까지는 인제 동물들과의 공통된 것이고, 그다음에 인제 가는 게 실제 논리적인 사고로 정보를 처리하는 그 방법, 요거까지 제가 인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천재적인 사고력이라고 하죠. 창조적인 사고력은 또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사고가 진행이 되는지, 이것까지 제가 인제 정리를 다 해 놓고, 물론 이거는 제가 논문이나 책자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나갔던 것들을 그냥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을 뿐입니다. 이미 얘기가 나갔던 것들, 그리고 이미 제가 TV 똥똥이에서 조각조각이지만은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뭐 어쨌든 제가 인제 그런 것들을 인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얼마 전부터 아이가 인제 대학 가 가지고서 인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와 대화할 시간이 많아지고, 그래서 인제 지금 실제 제 아들과 제가 같이 함께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자폐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러면은 인제 아무래도 속도가 좀 빠를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제가 딱 하나 제 생각하고 있었던 건 템플 그랜딘 박사의 그 이야기, 그림으로 생각한다 밖에 없었지, 그다음에 뭐 아무것도 있었던 게 아니고, 기존의 교육은 다 뭐 ABA나 뭐 BI를 통해서 하는 교육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외부 활동, 이거는 물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런지 인제 금방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거를 통해서 인제 이 아이들을 교육을 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인제 교육 효과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학생들, 자폐 아이들인들로 하여금 자기의 있는 갇혀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오게끔 이렇게 이어주는 확률이 좀 적을 뿐이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인제 다시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접근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하고, 그다음에 인제 좀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인제 제가 그것 때문에 이거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와 인제 아이는 아니네요. 이미 대학생이니까. 제 아들과 인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이 도대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면서 인제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의견을 좀 많이 나눴어요. 그 아이가 하는 얘기는 딱 이거예요. 템플 그랜든 박사와 인제 같은 얘기죠. 뭐냐면은 그림으로 생각한다는 게, 저는 '이게 이미지가 떠올라서 이렇게 가는가?'라고 했더니, 아이가 얘기한 게 말 그대로 진짜 그림이더라고요, 만화처럼. 예.
템플 그랜딘 그 박사의 테드에서의 그 저희 연설을 봐도 뭘로 돼 있냐면은 그림들로 쭉 그려지고 그게 가상의 세계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3 디멘셔널, 그러니까 3 차원적 가상의 세계처럼 돌아가잖아요. 제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딱 같은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2 D일 때도 있고, 예, 2 D일 때도 있고 3 D일 때도 있고, 또 이게 리얼, 그러니까 실제 이미지, 실제 이미지 와 같을 비슷할 때도 있고, 이게 막 섞여 있대요. 그래서 2D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이미지가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는 이 물고기처럼 이렇게 나와 가지고 물고기가 계속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수영을 시켜 가면서 움직여서 하기도 하고, 입을 막 이렇게 떠들면서 말을 하게끔도 한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인제 말과 이런 것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템플 그랜딘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virtual reality라 그러잖아요. 그 이제 가상 현실. 그것처럼 이렇게 자기 머릿속에서 움직인다 그랬더니 저희 아이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그 때에 따라서는 사람의 실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그려지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주로가 인제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인제 여기서 여러분들 그거를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인제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 드리려고 그래요. 요게 인제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인제 요약을 해 놓은 부분인데, 지금 현재 공부를 하는 사람들 학교에서 쓰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학교뿐만 아니라 뭐 이제 실제 인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 그러고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 과정을 거쳐서 가요. 제가 여기서 인제 감정을 통해 가지고 하는 정보 처리 방법은 뺄게요. 왜냐면 그거는 너무 원시적인 거라, 논리적인 사고가 들어가지 않은 거라 이게 사실 공부에 사용을 하지를 못해요. 예. 감정으로 수학 문제를 풀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 놨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제가 요 마우스를 가지고 움직일게요. 여기 써지질 않아 가지고. 자, 어떻게 하냐면 시작은 이게 영어라서 인제 제가 한글로 인제 번역을 해 가면서 좀 할게요. 시작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보고를 먹고 죽었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나서 '아 보고를 먹으니까 죽는구나.'라고 딱 들어오는 이 정보가 지식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교내에서는 "그럼 왜?" 인제 보통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죠. 그래서 "아 보고는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지나가죠. 그런데 인제 과학적인 사고 또는 인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하는 사고는 어디로 가냐면은, 이게 인제 학교에서 하는 공부의 시초가 바로 여기에 기반을 두죠. 어디로 가냐면은 "왜?"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왜 죽지?" 그래 가지고 그 독성 물질을 찾아내요. 그러면 '아 이 물질로 인해서 뭐 어떻게 저희 신경계에 작용이 돼서 뭐 죽더라.' 이런 정보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지식이 돼서 이게 교과서에 실리는 거예요. 이게 인제 일련의 지식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보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식이라는 것은 이미 제 어딘가 경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아 이건 이렇구나.'라고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서 딱 찾아가는데 또 다른 지식이 있죠? 예. 또 다른 지식 뭐냐면은 제 지금 카메라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여기서 인제 좀 올려서 할게요. 지식이 있고, 이 지식을 통해서 '얘는 왜 그렇지?'라고 해 가지고 또 다른 지식을 딱 찾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식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거는 새로운 정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 새로운 정보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보고가 '먹고 죽었다. 독이 있네.' 독이 있다는 걸 알아요. 다만 모르는 게 뭐냐면은 '무슨 독이지? 어떤 종류지? 그렇다면 그 독이 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지?' 이거를 모를 뿐이지, 독이 있어서 사람이 죽는 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기는 이 지식을 가지고 호기심에서 딱 발달이 돼 가지고 이 지식을 찾아가는 과정에는, 이 호기심은 지식을 바탕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무엇을 찾아야 될지 목표가 정해져요. 목표가 정해지니까 방향이 뚜렷해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고가 있으면 보고에 내장 분리하고 몸 살덩이 분리하고 그래 가지고 두 개를 따로따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서 무슨 벌레한테 먹여 본다든가 쥐한테 먹여 봐서 어느 쪽이 죽는지 확인해 보고 '아 이쪽이네.' 그러면 얘를 가지고 또 어떻게 이거를 하고 이렇게 계속 찾아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하고 방향성이 뚜렷하니까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쭉 내려가요. 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인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이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고 어쩌고 얘기하는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는 뭐 이거는 AI 그 편에서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예 AI 편에서 뭐라고 제가 했냐면 바둑을 예를 들었죠. 바둑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바둑에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바둑에는 수많은 수가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경험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바둑의 수를 많이 알고 있고 그러면 상대에 따라서 내가 수를 또다시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 '새로운 수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이게 '야 이건 새로운 수니까 창조적인 거야. 이거는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에서처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바둑에는 이미 규칙도 있고 어떻게 두느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험과 지식이 많이 쌓일수록 바둑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일수록 상대방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내가 그거를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AI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AI는 그 수를 한 번에 잔뜩 해서 저장을 해 놓고 빠른 속도로 빼서 비교해 가면서 쓸 수가 있어요. 인간의 두뇌는 아날로그라서 그걸 저장했는데 끌어내기도 어렵고 또 끌어낸다 하더라도 비교를 하려면 수천 개의 그 수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한 번에 비교를 할 수 있을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AI가 빠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 공부인데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100 이면 100 AI에 노예화됩니다, 삶이. 그래서 아무리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해도 이 방법만으로 가지고서는 AI의 노예이자 이 기존 기득권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회사들의 인력으로는 팔려갈진 몰라도 내가 스티브 잡스처럼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가면서 나의 사회를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거는 인제 그 일반인들의 얘기고 그러면은 왜 자폐 아이들은 이 과정을 가지를 못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전적으로 이 과정을 스스로 익혀가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요 부분이 그 발달이 이게 뭐냐면 진화해서 본능적으로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자가 사냥을 하는데 사냥 기술을 아기 때부터 서로 뛰어놀면서 반응하면서 이렇게 놀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로 목표를 세워 놓고 그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까지 가는 게 본능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서로 모여 있으면은 하나의 이 하나의 그 주제나 이런 걸 놓고 소꿉장난도 하고 뭐 놀이를 하고 전쟁놀이를 하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목표를 세워 놓고 목표가 있는 상태에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서로 경쟁도 해 가면서 이렇게 티격태격해 가면서 사가 저희 그 머리 두뇌 방법을 키워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키워가는 두뇌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목표를 세워 놓고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익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폐 아이들은 그게 안 돼요. 왜냐? 얘네들은 머릿속에서는 이미지가 영상처럼 돌아가면서 물고기가 춤을 추고 뭐 물개가 박수치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이거예요. 집에 앉아 가지고 사람들은 TV 보면서 '야 재밌다.' 팝콘 먹어가면서 영화를 보죠. 이 아이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3 차원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 안에서 내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가끔은 물고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틱틱거리기도 하고 가끔은 친구들 영상이 나와서 틱틱거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딴 영상이 머릿속에 겹쳐지니까 그 영상 때문에 킥킥거리고 웃기도 하고 또 가끔은 영상이 제 무서운 영상이 갑자기 겹쳐지니까 무서워하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회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그러면은 왜 공부 두뇌가 일반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과 이 단절이 되느냐. 그러니까 단절이 됐다고 봐야죠. 연결이 잘 안 되게 되느냐.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은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협동도 하고 그다음에 의사소통도 해요. 의사소통.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언어가 발달되는 거하고 협동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꿉장난 해 가면서 또는 전쟁놀이 해 가면서 게임해 가면서 이 과정에서 협동도 의사소통도 같이 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계속 언어가 발달하는 요소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목표 하나를 이루러 가는 과정에서요. 그리고 일반 회사 들어가든 학교에서도 그렇고 팀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선 서로 계속 의견을 나눠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자폐 아이들은 이게 단절이 된 거예요. 왜? 내 머릿속에서 영상이 따로 돌아가니까 이거를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이 이 안에서 내가 재미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속에 갇혀 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템플 그랜딘 박사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고등학교 때 화학 실험실에 가 가지고 실험실에 있는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연결이 쭉 돼 가는 걸 보면서 '아 저런 게 있고 이게 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깨달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그게 처음은 아니겠지만 그게 핵심적으로 작동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이제 템플 그랜딘 박사의 연설문에서 보면. 그런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어렸을 때 이렇게 놀고 있었다? 그러면은 세상과 연결이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인제 여기서 지금 자폐인들 얘기를 하지만은 가끔 가다가 왜 그런 아이들 있죠. 제가 보니까는 ADHD나 아니면은 지적 발달이 늦다라고 하는 애들이요. 그런 아이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언어의 발달이 느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적 발달로 진단이 나오거나 ADHD로 진단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제가 어디서 봤냐면은 오은영 박사가 하는 뭐죠? 아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제가 봤는데 그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인제 이거는 제가 최근에 봤던 오은영 박사의 ADHD 관련 이제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오은영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예전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언어가 빠르다고 그게 빠른 것 두뇌 발달이 빠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언제 했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두뇌 발달이 되려고 하면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제 목표를 이루는 것까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근데 이 과정이 길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 중에 정보 처리가 빨라 가지고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탁탁 반발을 하든가 아니면은 바로바로 마치 뭐죠? 저희 스피드 퀴즈 하듯이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두뇌 발달이 오히려 저해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정보 처리가 짧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사자가 사냥을 할 때 먹잇감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에 반응해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빠르게 판단을 해 가면서 가야 되는 것과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다만 사자는 먹잇감을 향해서 갈 때 그렇고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언어로서 사냥을 하기 때문에 언어로서 상대방을 사냥을 하는 그 형태로 바뀌었을 뿐이라고만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언어 발달이 모두 제 두뇌 발달을 정확하게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인제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번 거는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일단 20분 넘어가니까 넘어서도 계속 할게요. 그랬는데 오은영 박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 학문적으로 밝혀졌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언어 발달이 빠르다고 이 아이들이 다 그 이 저 "지적 능력이 향상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지금 여기다 쓰지를 못해 가지고 그냥 이 마우스로 인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기 보면 새도 있고 물도 있고 그 물고기도 있죠. 요건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 보세요. 언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지금 저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언어로 생각하실 가능성이 크니까요. 여기에서 물고기를 보고 한번 이걸 가지고서는 왼쪽에 있는 요쪽에 있는 지식을 물고기라고 하는 지식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고기든 새든 물을 놓고 요쪽으로 와서 여기에서 무엇인가 맞다 틀리다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왜 그렇지?"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목표를 세워 가지고 또 다른 거를 찾을 수 있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할 수 있나? 아마 하실 수 있는 분 굉장히 적을 거예요. 드물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많은 분들은 새를 새로 알고 있어요. 물고기를 물고기로 알고 있어요. 물을 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물에 대해서 "너 물 알아?" 그럼 "나 알아." "그래 그럼 물이 뭐야?" 라고 물으면은 뭐라고 해요? 마시는 거. 그리고 이거 구름이 돼서 비도 오고 할 때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물의 특성이 아니에요. 물의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새가 뭐야?" 그럼 "아 새는 저기 뭐야 저기 날아다니잖아." 이거는 새를 설명하는 새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 놓고 헤엄치는 거. 그래서요. 이것밖에 없어요. 물고기 저 뭐야 이게 인제 저희 애가 코호 연어를 그린 건데 그래 연어 맛있는 거, 먹는 거. 이거는 물고기에 대한 정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물고기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도 없고 새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들을 이름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름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게 왜라고 하는 것 이걸 가지고 분석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막 호기심을 발달을 시키고 그 호기심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어떤 그 저기 뭐죠? 하나의 그 저는 개념이라고 얘기했는데 개념을 만들어 가고 안 돼요. 못 해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그 과정이 어려워요. 이거 여기에서 지금 보여 드리는 이 제 목표를 딱 해 놓고서는 이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보고 먹고 사람이 죽었을 때는 '아 이게 사람을 죽이는구나.' 이게 딱 머릿속에 경각심을 올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두 개를 봤는데 하나는 나무에 가시가 있고 하나는 가시가 없으면 '얘는 왜 가시가 있지?' '얘는 왜 가시가 없지?' 이런 질문은 상대적으로 쉽게 튀어나와요. 왜? 거기에는 가시가 있다 없다 맞다 틀리다 그리고 먹으면 죽는다 산다 이게 딱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호기심이 바로 발동이 되는데 문제는 물고기 가지고 새 가지고 물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름으로만 알고 있다? 안 되죠. 자폐 아이들은 어떻죠? 그림 속에서 영상으로 그걸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가면서 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생각이라고 하는 그 프로세스로 넘겨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폐 아이들이 가진 특징이 뭐냐? 이 목표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무엇인가 문제를 인식해서 그 문제를 인지해서 목표를 향해 가는 이 두뇌 능력은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일단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를 언어와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언어와 연결이 됐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호기심을 발달을 시켜 놓고 왜냐면 문제 인식이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맞다 틀리다 먹으면 죽는다 산다를 하는 이유가 그걸 통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끌어내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인제 그러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 아마 공부 자체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문제 인식이 왜를 끌어내는데 문제 의식을 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호기심을 제기할 수 없는
이런 주제들 같은 경우에는 못해요. 언어가 아무리 빨라 보이는 애들도 만약에 그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이 새가 그냥 단순히 새다 그러면 지적 능력이 떨어지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문제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폐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문제 인식을 하질 못해요. 머릿속에서 물고기들끼리 서로 떠들고 놀고 이거 그 사람처럼 의인화돼서 떠들고 놀고 이거는 가능한데 그것을 왜라고 하는 호기심으로 끌어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인제 제가 하는 게 개념화 시켜가는 그 공부 방법을 제가 앞서서 인제 그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을 올려 놨는데 인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아니면은 세미나에 오셔야 이제 오시면은 제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텐데 그쪽으로 끌고 가야 관찰한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질문을 호기심에서 오는 질문을 만들고 질문을 만들고 나면 그다음에 문제 의식이 되니까 '왜 그렇지? 이거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하는 문제가 딱 들어오니까 그때 가서 답을 찾으러 가는 사고를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 자폐 아이들이 이런 그 일반적인 그 아이들이 받는 교육을 가지고 비슷하게 이렇게 따라갈 수 있을 거다. 막연한 희망? 그런 아이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왜냐하면 템플 그랜딘 박사도 그랬고 또 제가 얘기했던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CNN에 나온 그 저희 말을 못하는 그 자폐 졸업생 대표 연설을 한 대학 졸업생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서 나왔지만 사실상 그 저희 손에 꼽히는 사람들이지 그 이상이 없잖아요. 네. 물론 뭐 가끔 가다가 저희 대학 교수를 하는 사람이라는 저희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드문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옵니다. 이 틀을 깨고 언어와 연결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제 제가 요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 틀만 깨고 나면 이 틀만 깨고 나서 예를 들어 가지고요. 새를 그냥 단순히 새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새의 몸통을 보면서 또 다리를 보면서 '다리는 깃털이 없는데 쟤네들 얼음 위에 서 있는데도 어떻게 얼지 않고 저렇게 서 있을 수가 있지? 뭐 때문에 그러지?' 그러면서 또 '아 몸통이 깃털로 쌓여서 따뜻한데 그러면 몸에 있는 따뜻한 피가 그 밖에서 오는 그 저희 다리를 데피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은 뭐 '몸속에 피 속에 무슨 그 피를 얼지 않게 하는 그런 어떤 물질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호기심을 계속 이야기를 그 바탕으로 해 가지고 끌어내면 그러면은 이게 확장이 되는 게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찾아 놓은 여기 있는 요게 제가 지인으로부터 예전에 인제 받아 놓은 사진인데 남극에 있는 대구예요. 남극에 있는 대구는 그 이 과학자들이 이게 남극 대구를 연구하는 이유가 얘네들은 물속에서 피가 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단백질이 피를 얼지 않도록 하는 단백질이 몸속에 있더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 남극 갔다 오신 분이 그 이야기들을 하고 저희 애가 관심을 갖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인제 이 사진을 주셔 가지고 제가 인제 보관을 해 놨다가 쓰는데 이게 아마 어떤 카페에도 올라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은 합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인제 제가 어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면 이건가요? 여기. 여기에 있네요. 이 제목을 이 리포터 하신 분이 저희 취재하신 분이 요렇게 썼어요. "호기심으로 세상 배우며 대학생 됐어요." 예 실제로 호기심이에요. 그런데 그 호기심을 그 호기심에 불이 들어오게까지 만들 때까지는 시간이 쪼금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제 제가 만들어 놓은 공부 방법이고 또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 비교하고 문제를 딱 인식하면서 "왜 그렇지?"라는 질문만 나오면 호기심이 그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점점점 늘어가지만은 말 그대로 자폐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지적으로 지체 지적 장애? 예. 지적 장애라고 부르던가요? 그런 아이들.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이
지능이 발달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실제로 그 아이들은 접근법을 달리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 그 아이들은 언어가 되는 거니까요. 그 산 언어가 되는 언어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인제 제가 이 접근하는 방법 중에 있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학교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8 학년, 9 학년까지는 그냥 스스로 공부를 하는 정도였고 아마 10 학년쯤 돼 가지고 그러니까 고학 1-2 학년 정도 뭐 돼 가지고 인제 단어를 놓고 그 단어들을 가지고서는 인제 개념화시키는 공부를 했는데 사실 지적 장애인데 언어가 어느 정도 되는 아이들은 사실 그 언어를 가지고 먼저 접근을 해야죠. 예. 왜냐하면 저희 아이는 이미지였으니까 그림이었으니까 그림으로 접근을 한 거고 언어가 됐는데 생각이 언어가 빠른 것 같은데 이게 그 두뇌 발달과 연결이 안 되면 언어에서 시작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사실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적 장애에 머물러 있는 거고 자폐 아이들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폐에 머무는 거지 그 아이들을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그 공부 방법 있죠. 그걸 적용해서 하면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아이들까지도 이제 실제 자기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개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예.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 공부 방법 배우는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한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맞게끔 교육 방법을 인제 계속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옆에서 가장 많이 지켜볼 수 있는 부모겠죠, 아무래도. 예. 저 같은 경우야 사실 박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어서 어쩌면은 연구를 그만두고도 파트타임으로 그 대학에서 강사 생활하면서 강사들이 상대적으로 시간당 봉급은 높잖아요. 다른 어떤 직업들보다. 그래서 인제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쫄쫄 굶어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그 아이에게 거의 많은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제가 할 수 있었는데 뭐 그거를 할 수 있으려면 자폐를 가진 부모님들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나라든지 어디서든지 실제 지원을 해서 아예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센터에서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 가지고 이 방법 그러니까 예전처럼 ABA라든가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두뇌를 사용하고 언어가 필요한 아이들은 언어와 연결하는 작업, 또 언어로만 생각하는 아이들은 그거를 세상과 연결하는 작업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개별화 시켜가면서 만들 수 있는 센터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뭐 그게 없을 때는 부모님들이 직접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나라에서 또 부모님들한테 대한 지원이 가정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하지만 어쩌면은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뭐라 그럴까요? high throughput이라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센터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으면 센터 자체에 데이터가 쌓이면 그 접근법이 좀 더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이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이 진짜 이 지체장애라고 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적 장애라든가 자폐 아이들을 따로 인제 모여 놓고 그 아이들에 맞는 개별화된 그런 어떤 이 접근 방법, 공부 이제 학습법, 교수법 이런 것들을 개발해 가면서 그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때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야 뭐 한국이든 캐나다든 뭐 상관이 없겠죠. 나라도 상관이 없을 거고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전까지는 뭐 할 수 없죠. 예 부모님들께서 직접 나서셔 가지고 이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어떻게 접근할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제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코칭이 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제가 다 공개를 해 놓기 때문에 사실상 뭐
여러분들께서 뭐 혼자서 "나는 혼자서 할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혼자 하셔도 뭐 저는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자폐 아이들에 대한 그런 어떤 학습법하고 교수법에 대한 내용은요. 여기서 인제 5월 달분 TV 똥덩이를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6월 달에 6월 초에 영상을 만들어서 아마 6월 중순경에 아마 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6월 초에 다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